네.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명예교수 정진호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인제 겨울의 끝, 여름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 뒷배경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초록색 창문하고 파란 바다와 부서지는 파도. 어 올여름에는 이런 좋은 경관이 있는 이제 조그만 피서지에서 '여름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음 모두에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 여드름 환자를 보다가 많은 환자분이나 보호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 주신 그런 내용, 4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 여드름의 중요한 원인 4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드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를 많이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 피지 분비가 피지샘 옆에 있는 모낭을 통해서 밖으로 잘 분비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 모낭 끝이 막히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피지는 계속 만들어지는데 모낭 끝이 막혀서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니까 피지가 점점 고여서 이렇게 모낭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런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막 차 어 모낭에 피지에 꽉 차 가지고 생기는 그런 병변을 우리가 면포라고 합니다. 면포 안에 피지가 많아지면 우리 피부에 상재균으로 존재하는 여드름균이 그 피지를 먹고 살거든요. 근데 영양분이 충분해지니까 여드름균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여드름균이 먹이가 많아서 많아지면 여드름균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드름균이 피지를 분해해서 생긴 지방산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 고름도 생기고, 해서 처음에는 면포로 시작하던 것이 구진, 그다음에 고름이 차여 있는 농포,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드름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이 4 가지의 원인이 다 생기게 있는 거죠.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이유는 안드로젠의 분비가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드름이 시작되는 나이가 사춘기 이후가 됩니다. 사춘기 이후에는 우리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돼서 남성의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고, 그 많아진 안드로젠이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낭이 막히는 현상이 생기고, 피지 분비를 먹고 사는 여드름균이 많아지고 여드름균이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이게 여드름의 근본 4 가지 원인이다. 제가 지난 이 정진호 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안 들으셨거나 아니면 많이 잊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많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여드름이 있는데 세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세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드름이 자꾸 생기고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많고 피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 세수를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됩니까? 보통은 우리가 일어나서 한번 비누 세수하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하는데 중간에 한두 번 더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피지는 기름이기 때문에 이 세정제 거품을 잘 내서 기름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비누를 쓰는 게 좋고요. 근데 비누를 쓰는데 우리 고형 비누는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비욘디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형 비누는 굉장히 강한 알칼리입니다. 알칼리성 비누예요. pH가 산도가 10 정도 되는 강력한 알칼리성 세정제이기 때문에 피부는 정상적으로 약산성이거든요. 피부가 pH 5 내지 5.5 정도의 약산성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약산성 상태에서 피부의 기능이 제일 좋고 피부의 장벽 기능도 가장 좋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용비누로 세안을 하게 되면 장벽 기능도 나빠지고 피부의 pH가 점점 알칼리화돼서 피부의 기능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 고형비누는 이 고형비를 만드는 공정상 약산성으로 만들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 물비누라고 하는 그런 액체 상태의 세정제는 그 산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산성 세정제 pH가 5 내지 5.5 정도의 약산성 세정제로 거품을 잘 내서 피지 분비가 많은 얼굴을 하루에 2-3번 정도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고요. 아무리 약산성 세정제고 순한 비누라고 그래도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기름 성분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 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피지에서 기름이 많아서 얼굴이 항상 기름이 범벅인데 거기에 보습 크림을 바르라고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얼굴에 기름이 많아서 묻어 있는 거하고 우리 피부 장벽에 기름이 빠져서 건조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정을 한 후에 얼굴이 막 땡기시는 분은 내 피부에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얼굴이 많이 건조한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럴 때는 보습 크림을 발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만든 약산성 세정제 한번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런 세정제 시중에 약산성 세정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약산성 세정도 있고 약산성 세정제가 많이 있으니까 세정할 때는 그런 걸로 바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여드름은 짜야 되나요? 집에서 짜도 되나요? 안 짜고 그대로 저절로 터지게 놔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여드름을 자세히 보면 요런 이제 초기 병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면포라는 겁니다. 여드름의 기본 변모는 면포입니다. 요게 모낭에 피지가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요 구멍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아주 좁아져서 거의 막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낭에 구멍이 입구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개방 면포라고 그러고요. 각질에 의해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것을 이제 폐쇄 면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면을 잘라서 그렇지 옆에 피지샘이 있고 피지샘에서 모낭 안으로 피지가 분비되고 또 모낭에서 만들어진 각질 등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렇게 면포가 되고 여기가 이제 여드름균이 이 안에서 많아지고 또 염증이 심해지면 여기에 이제 고름도 잡히기는 농포의 형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을 짠다는 거는 이 모낭 안에 있는 이런 피지랑 여기에 있는 여드름균이랑 또 각질
이런 거를 밖으로 배출 시키는 거를 우리가 여드름을 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여드름은 짜주는 것이 염증도 가라앉히고 여드름을 빨리 좋게 하는 걸 라고 생각해서 우리 병원에 오시면 여드름을 이렇게 짜주는 시술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이런 내용물이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면포 적출기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 기기로 이렇게 잘 짜면 내용물의 대부분이 밖으로 인제 나오게 되는데, 집에서 짜면 어떻게 되죠? 집에서 짜면 여기하고 여기를 인제 손으로 이렇게 대고 꾹 누르게 되면 일부는 밖으로 나오지만 대부분은 안으로 들어가죠. 피부 안으로. 그래서 짜고 났는데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지고 더 나빠지는 경우가 집에서 짜면 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짜면 오히려 이런 내용물이 피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하고 대학교 1, 2학년 때 여드름이 엄청 심했어요. 제 별명이 멍게였습니다. 이렇게 큰 물 같은 이제 고름이 찬 그런 여드름이 너무 심해 가지고 제 별명이 이제 멍게 껍질 같다 그래서 멍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짜면 안에 있는 내용이 쭉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 있는 거울에 튕기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짜 보면 나오는 것보다는 들어가고 안 짜지는 게 훨씬 많더라. 그래서 집에서 짜면 오히려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은 짜는 거가 좋긴 합니다. 반드시 짤 수 있으면 짜는 게 좋은데 피부과를 찾아서 이 면포 적출기라는 걸로 짜면 좋고, 집에서 짜거나 아니면 경험이 없는 피부 관리실 이런 데서 짜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꼭 아시고 여드름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여드름에 나쁜 음식이 있느냐, 여드름을 에 있으면 먹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느냐. 나는 초콜릿을 먹으면 여드름이 심해져요. 나는 라면을 먹으면 여드름이 심해져요. 이런 개인마다 또 자기 여드름을 심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답을 드리면, 아직도 이 피부과 의사들 사이에 여드름에는 음식을 가려야 된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여드름이 나빠지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그런 논문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다, 여드름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여드름과 음식과는 크게 관련이 없더라,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피부과 의사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문이 여드름에는 음식을 가려야 된다, 아니면 가릴 필요가 없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음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이런 음식을 피해라 하고 알려주는 것이 이제 유제품입니다. 우유하고 우유로 만든 제품. 이런 게 상당히 많죠. 빵이나 과자 이런 거는 다 유제품이기 때문에 치즈 이런 걸 먹지 말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 이제 튀김 종류나 뭐 통닭이나 피자나 이런 걸 먹으면 여드름이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또 당부하가 높은 음식. 당부하가 높은 음식이 뭐죠? 당부하가 높다는 거는 우리가 먹으면 혈당이 금방 올라가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제된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이라든가 사탕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아주 흰밥이랑 이런 흰쌀밥이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 혈당이 금방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유, 유제품, 기름진 음식,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여드름이 나빠진다고 주장하는 피부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먹으면 IGF-1이라고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음식 때문에 올라가고, 그런 IGF-1이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드름이 더 심해진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차가 되게 심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콜릿을 먹으면 분명히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초콜릿 먹어도 사탕을 먹어도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우유를 먹어도 나는 여드름이 나빠지지 않는다, 이런 게 주장하는 그렇게 느끼는 환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자기 경험상 이런 음식이 분명히 먹을 때마다 여드름을 나쁘게 한다면 피해야 되는 게 옳지만, 자기 경험상 이런 걸 먹어도 여드름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굳이 피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에 나쁜 음식이 있나요? 예. 논문상 우유, 유제품, 기름진 음식,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이런 단 음식, 이런 것들이 여드름을 나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논문은 나와 있지만,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있다고 이런 음식을 다 가려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흉터입니다. 여드름은 치료하지 않으면 흉터가 생겨요. 저도 대학생 때 여드름이 심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여드름 흉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드름 흉터를 예방하는 방법은 뭔가, 또 생긴 여드름 흉터를 없앨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흉터는 말 그대로 흉터입니다. 흉터를 치료하기는 쉽지가 않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리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흉터를 제거해도 만족하시는 분이 있고, 요 정도뿐이 좋아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그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흉터를 유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청춘에 꽂힌 여드름을, 청춘에 꽂힌데 뭘 치료하려 그래, 그냥 나이 들고 하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드름을 치료하지 않으면 여드름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흉터를 유발하게 됩니다. 흉터도 이렇게 움푹 들어간 아이스픽 스카라 그래 가지고 움푹움푹 들어간 그런 흉터가 생기고, 또 크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한 흉터의 경우에는 나중에 미용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흉터를 예방하기 위해서 초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거를 꼭 권해 드리고요. 피부과 전문의에게 꼭 치료를 잘 받으시면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흉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흉터는 흉터입니다. 생기면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죠. 요즘에는 레이저 치료나 아니면 흉터를 제거하는 흉터를 좋게 하는 뭐 시술 같은 것도 하긴 하는데, 이렇게 효과가 한 번 해서 말끔하게 좋아지는 그런 치료는 아니고, 몇 번 또 오랜 기간 이렇게 하면 조금 호전이 되는 그런 정도고, 호전되는 정도가 어떤 분한테는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드름 흉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하고, 여드름에 나쁜 음식은 잘 알려져 있긴 한데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 나빠지면 피하고 그렇지 않으면 꼭 피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여드름은 짜는 건 좋은데 잘못 짜다가는 이런 내용물이 피부 안으로 오히려 들어가서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면포적출기라는 걸로 잘 짜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드름의 세안은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비가 많은 피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지가 있으면 또 여드름균이 그걸 먹고 살아서 여드름균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거하는데, 약산성 세정제로 제거, 약산성 세정제로 거품을 내서 하루 2-3번 정도 세정을 하고, 세정제로 세정한 후에는 보습크림을 발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1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드름이 있으신 분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피부에 관해서 상담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제가 만든 정준호 이펙트에서 여드름에 좋은 화장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에센스가 들었고 또 스파 제품이 들었습니다. 스누키어 트러블 키트라고, 여드름에 관한 질문해 주신 분하고 또 세정제 하나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코님의 질문부터 받아볼까요? 여드름 질문은 아니시군요. 입술은 세로로 찢어지는데 입술 끝부분은 헤르페스는 아닌 것 같은데 가끔 가로로 선 모양으로 작게 찢어져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입술 보습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입술 요 끝부분이 항상 헐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침 같은 게 잘 고이고,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침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항상 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곰팡이가 자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습관적으로 혀로 이렇게 하거나 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가 좀 건조해서 잘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가 이제 가로 선 모양으로 작게 찢어지는 경우에는 여기가 너무 건조한 게 아닌가 해서 보습크림을 잘 발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여기에 발라줘서 바르셔가지고 거기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 중에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는 되게 전문 의약품인데 처방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가 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많이 쓰는 리도맥스라고 하는 상품명의 스테로이드 연고가 있는데, 그냥 약국에서 리도맥스 주세요 하면 사실 수 있거든요. 그걸 사셔서 여기에 바르시면 되고요. 입술 보습은 그냥 입술 피부라고 그래서 다른 피부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보습크림이나 아니면 몸에 바르는 보습크림을 여기에 발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커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군요. 아크리프는 여드름 부위에만 바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레티노이드 성분은 얼굴 전체에 바르라고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전체에 바르시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극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처음에 바르실 때는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만 바르시고 한 달 바르시다가 괜찮으시면 일주일에 2번으로 늘리고, 그렇게 한 달 바르다가 괜찮으시면 일주일에 3번 바르고, 그래서 이렇게 바르시는 게 좋고, 바르시다가 얼굴에 이제 자극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으면 바르는 양이나 기간을 좀 줄여서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소트레티노인은 간 때문에 1년에 먹는 양이 정해진 걸로 아는데 혹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많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kg당 몸무게 1kg당 1mg 또는 0.5mg. 60kg일 경우에는 1mg이 60mg이잖아요. 만약 몸무게가 40이다, 40kg이다, 그러면 40mg. 그렇게 먹도록 그렇게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이 이소트레티닌의 용법이나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소트레티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부작용이 많아서 처방을 받아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용법대로 꼭 먹어야 되는 용량대로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특히 개원가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은 부작용이 생기면 걱정이니까 굉장히 조금 처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처방을 하게 되면 여드름이 자꾸 개발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커님 지난 시간에 제가 방송한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NARP라는 님이 집에서 짜는 게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짜게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많이 짰다고. 여기 생기는데 안 짜고 넘어가기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제 경험상 집에서 짜면 안 짜는 일만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짜고 난 후에 상처 크림을 바르는 게 좋은지 트리티 오일을 바르는 게 좋은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짜고 난 다음에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이유는 혹시 균이 들어가서 거기가 골말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정상인은 면역력이 좋아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생제 연고가 있다고 하면은 발라 주실 수도 없고 안 바르셔도 건강하신 분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트리티 오일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천연 성분인데 제 천은 목 아플 때 그거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굳이 안 바르셔도 될 것 같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블로브님이 선생님 여드름 났을 때도 보습을 해주라고 하셨는데요. 보습제를 바르면 특히 여름에 끈적거리는데 그래도 보습제를 발라야 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많으신 분, 또 지루성 피부이신 분, 두 분 그 여드름이나 지루성 피부염의 공통점은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가 많다는 거예요.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여드름의 경우에는 이제 모낭을 통해서 잘 배출되다가 이제 모낭 끝이 막히면 이제 면포가 생기고 거기에 여드름균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드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얼굴이 항상 기름져요. 번쩍번쩍하고 이제 지성이죠. 그리고 지루성 습진이라고 하는 이제 피부염을 앓고 계시는 분도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그 피지 분비가 피부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이제 분해되면서 지방산이 만들어지고 그 지방산이 이제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게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많으니까 보습제는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하는 건데 기름이 여기 있어서 건조하지 않은데 꼭 발라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피지 분비는 이제 피지에서 나가지고 얼굴 겉으로 분비돼서 얼굴에 이제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피부에 있는 피부 장벽은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피부 장벽이 있어요. 그 피부 장벽의 주 구성 성분이 뭐냐면 기름이에요.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그리고 지방산. 그것이 이제 죽은 각질 세포 사이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두꺼운 층을 이루고 있고요. 그런 기름 성분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에는 피지가 위에 이렇게 덮어 있어서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도 이제 얼굴이 기름지니까 세정제로 얼굴을 자주 닦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누라는 것이 기름을 빼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피부 장벽에 있는 기름도 다 빼서 세수를 하고 났는데 얼굴이 땡기고 건조하고 심한 경우에는 쓰라렸기까지 하다. 그런 분들은 피부 장벽에 기름이 많이 빠져가지고 피부 장벽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많이 평상시에 도망가서 피부가 건조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돼요. 그런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 환자나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이나 피부에 피지 분비가 많아서 얼굴이 지성인 분도 세정한 후에 피부가 건조하고 땡기는 경우에는 보습제를, 특히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제를 꼭 발라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요 BLOB 분께 요 스노큐어 트러블 키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에센스 크림이 있어요. 보습 성분의 크림인데 이걸 한번 발라보시면 여드름의 4가지 원인을 제거하는 성분을 그 보습 크림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보습도 되고 여드름도 좋아질 겁니다. 요 블랙 그리고 아마 우리 PD님이 어떻게 하면 이걸 받을 수 있으신지 알려드릴 겁니다. 조커님이 내일 라이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스누아토 크림과 실 제품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조커님은 제 방송도 항상 봐주시고 내일 저희 회사에 라이브 방송, 라이브 쇼핑 방송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스누아토 크림과 실 크림은 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보습 크림의 일종입니다. 근데 스누아토 크림은 전신에 바르도록 바르기 쉽고 바르고 나면 편하게 만든 전신 보습 크림이고 식구가 발라도 좋은 그런 보습 크림이고요. 스누실은 굉장히 국소적인 부위에 바르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저귀 발진이 있으면 거기에 피부 장벽이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발진이나 또 우리 애들의 침독이 있는 것도 피부 장벽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바르기 좋게, 또 아토피 피부염에 국소적으로 굉장히 건조하고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렇게 바르기 좋게 만든 제품입니다. 두 제품 다 요즘에는 약국에서도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라이브 방송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은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몽 허니 블랙티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좁쌀 여드름이 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데 이소티논을 꾸준히 먹으면 싹 사라졌다가 끊으면 또 몇 달에 올라오더라고요. 완치는 어려울 거예요. 네. 우리 자몽 허니 블랙티 님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소트레티노인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용법대로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면 3-4개월 열심히 복용하면 여드름을 재발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용법대로 충분한 용량을 3-4개월 먹으면 피지 분비를 하는 피지샘을 다 쪼그러뜨려 가지고 더 이상 피지 분비를 많이 못하게 만들어서 여드름이 재발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kg당 자기 몸무게 1kg당 0.5ml 내지
1ml. 그러니까 60kg인 경우에는 30mg 내지 60mg. 한 알이 10mg이니까 3알 내지 6알. 하루에 3알 내지 6알을 3개월 내지 4개월 복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루에 한 알 정도 드셨을 겁니다. 그렇게 처방을 하는 이유는 부작용이 무서워서 의사 선생님들이 잘 처방을 못 하시는 겁니다. 부작용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다가 끊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치료를 약을 쓸 때는 용법에 맞게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몽 허니 블랙티 님께도 요 스노큐어 트러블 키트를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재발되고 해서 짜증이 나실 텐데 근데 좁쌀 여드름이 얼마나 심한지 잘 모르겠지만 굳이 이소트레티노인까지 드셔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독한 약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씨솔트 님께서 악건성 피부인데 피부가 굉장히 이제 건조하신 거죠. 그러면 오히려 피지 분비가 활발해져서 여드름이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가요? 보습제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건성 피부라는 거는 얼굴이 이제 악건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건성인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죠. 피지 분비가 많으면 자기는 지성이라고 느끼지 악건성이라고 느끼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악건성이면 피지 분비가 활발해져서 여드름이 잘 난다. 그거는 맞는 얘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보습제가 가장 좋은 보습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피부에 장벽 기능이 있어요.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부 장벽의 주성분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성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이것이 1대1의 비율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피부의 겉을 싸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기름층이 피부를 보호하고 있다. 그것이 피부 장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습제라는 건 뭐냐면 피부의 기름층, 콜레스테롤, 지방산, 그다음에 세라마이드 이거를 부족해져 있으니까 그걸 보충해 주겠다 하는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습제 안에는 우리 피부 장벽의 기름층 성분인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1대1의 비율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 그것이 1대1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어떤 보습제는 세라마이드가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세라마이드를 조금만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희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규명한 건데 피부 장벽이 기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당 성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이라는 게 뭐죠? 탄수화물이잖아요. 나 당 떨어진다 할 때 그 당이거든요. 그 당 중에서도 ABH 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혈액형을 결정하는 당인데 그 ABH 당이 피부 장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걸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10년 연구로 밝혀서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ABH 당이 감소하면 피부 장벽이 떨어져요. 그래서 ABH 당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특허 유효 성분들을 넣은 보습제가 있습니다. 저희 정준호 이펙트 제가 만든 보습제 스노아토 크림이 그런 건데 그런 ABH 당을 증가시키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보습제는 반드시 약산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약산성일 때 피부의 장벽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는 첫째 우리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인 지질 성분이 1대1의 비율로 들어가 있느냐, 두 번째 ABH 당 성분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느냐, 세 번째 약산성이냐, 이런 거를 잘 보시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만든 스노아토 크림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씨솔트님한테 요 pH 컨트롤 클렌징 젤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안할 때 약산성 클렌징 젤인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건성이라는 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세안할 때도 약산성 세안제를 쓰시는 것이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딸기 바나나 님이 각질 제거는 효소 파우더 같은 세안제로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물리적으로 해주는 게 좋을까요? 주기는 얼마나 한 번씩 하면 좋을까요? 네. 딸기 바나나 님은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각질 제거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비욘디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각질이라는 거는 우리 피부 장벽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피부 세포가 죽어서 각질 세포가 되고 그 각질 세포가 피부 가장 바깥에 굉장히 납작해진 형태로 40층 정도 각질이 쌓여 있습니다. 각질층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죽은 피부 세포가 각질 세포잖아요. 각질 세포가 40층 정도 이렇게 있고 그 사이사이를 기름 성분이 채우고 있어요. 기름 성분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ABH 당 성분이 채우고 있어가지고 그런 기름층, 당층 이런 그리고 각질 세포 이런 것이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 기능을 합니다. 근데 딸기 바나나님이 각질을 제거하신다는 거는 그 피부 장벽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피부 장벽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있어야 외부에 균이나 자극 물질 같은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런 것이 잘 들어오게 돼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노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소 파우더 이런 걸 하면 각질이 수루루 이제 없어지죠. 그리고 때 수건을 하면 돌돌 말려 나오는 게 우리 딸기 바나나님의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피부 장벽을 밀어내시는 거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다. 우리 피부과 의사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각질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때도 밀지 않고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목욕탕 가면은 그걸 다 모든 사람이 다 밀고 있는데 다 잘못하시는 거고 각질은 가능하면 두껍게 유지하시는 것이 우리 피부를 튼튼하게 하고 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는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을까요? 평생 한 번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동의하셨기를 바라고 못하셨다면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한 방송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용돈님께서 교수님 여드름 심한 20대 조카가 머리를 머리카락으로 가립니다. 어른들은 머리카락을 가리면 여드름이 더 심해지니 가리지 말라고 드러내라고 하면 조카는 머리카락으로 가리지 않고 햇볕 받으면 더 심해진다고 열심히 가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여드름을 가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되나요? 네. 여드름이 햇빛을 받으면 자외선에 의해서 심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있는 분은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됩니다. 여드름이 자외선에 의해서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으시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좋은데 이 머리카락은 이 피부 여기 여드름을 자꾸 자극시키고 또 이 머리카락에 묻어 있는 이런 성분들이 별로 여드름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이제 여드름 환자들 보면 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내려가지고 여드름을 가리고 있어요. 그 심정이 이해는 되죠. 여기 여드름이 많은데 그걸 보이고 싶겠어요. 그래서 하는데 저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여드름을 가리지 않도록
그리고 머리카락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고 햇빛을 받으면 더 심해지니까 선크림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받아 볼까요? 네. 아 이소트레티노인과 병용 시 부작용이 있는 약들이 많은데 다른 약 이소트레티노인은 복용 시 중지하는 게 좋겠죠. 네. 다른 약 뭐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드름에 쓰는 다른 약과 이소트레티노인을 같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을 쓰신다면 다른 약 여드름 약은 쓰실 필요 없고 이소트레티노인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만일 심장약이나 뭐 다른 데가 병이 있어서 쓰는 거라면 그거는 인제 일일이 써도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그런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질문에 답을 정확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 라는 아이디를 가신 분이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여드름 흉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까요? 예. 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흉터는 흉터입니다. 흉터는 치료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요즘에 흉터를 치료하는 레이저도 나와 있고 또 다른 시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었는데도 만족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 얘기는 아직 레이저 시술과 흉터 시술이 100% 효과 있는 치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받으실 생각이시라면 시술하실 병원 원장님 이나 교수님이랑 상의해 보시고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그거를 분명히 설명 들으시고 어 그래도 해 보겠다고 하면 하시는 건데 어 "100%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흉터는 어 쉬운 치료는 아니다. 흉터가 그렇게 쉽다면 얼굴에 흉터 갖고 사시는 분은 없겠죠. 네. 그러니까 노력과 시간도 많이 들고 잘 안 될 수도 있다. 물론 잘 되는 분도 있지만요. 네. 행운 님이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보습제 처방하면 어디서 받나요? 여드름 티노한 복용 중인데 재생 크림 추천해 주세요." 네. 서울대병원에서는 보습제를 예 MD 크림이라고 하는 건데 인제 그런 거를 인제 많이 처방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어디서 받나요?"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서울대병원에서 인제 하면은 서울대병원에서 받게 되시죠. 예. 그리고 여드름 이소트레티논 복용률의 재생 크림 네. 재생 크림이라는 게 뭘 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만든 이 스누큐어 트러블 키트 여드름용 보습 크림입니다. 이거 한번 발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몽 허니 블랙티 여드름을 안 나게 하는 가장 좋은 습관은 어떤 것일까요? 네. 여드름의 원인 4 가지가 뭐였죠? 피지 분비가 많다. 모낭 끝이 막혀 있다. 여드름균이 많아진다. 염증이 생긴다 하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 있는 거는 피지 분비가 많은 거를 인제 쪼금 줄여주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춘기가 돼서 생리적으로 인제 어른이 되는 단계에서 안드로겐 호르몬이 많아지는 거 이런 거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기 어렵죠. 그렇지만 인제 피곤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 그 피지 분비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고요. 또 인제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은 인제 여드름균이 그걸 먹고 사니까 피지 분비를 잘 제거하기 위해서 세안을 자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걸 하시는 게 좋고 얼굴을 씻을 때도 약산성 보습제 세정제로 하는 게 좋고 또 여드름 흉터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초창기에 피부과 전문의한테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를 줄이는 건데 그러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환경을 피하는 게 좋잖아요. 그것이 인제 스트레스나 피곤한 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피로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 세안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약산성 세안제로라도 해 주는 게 좋을까요?" 네. 어 저는 인제 '얼굴에 기름이 좀 많다.' 생각이 되면은 인제 약산성 세안제로 인제 거품을 내서 인제 닦아 주는데 사실 밤새 뭐 깨끗한 이불 에서 자는데 얼굴에 더러운 균이나 먼지 같은 게 묻어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물 세안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안을 꼭 비누 거품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얼굴에 인제 기름이 많거나 피지 분비가 많을 때는 약산성 세안제로 피지 분비를 제거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얼굴이 항상 건조한 편이고 그럴 때는 물 세안만 하시고 보습제, 약산성 보습제를 발라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질문도 많고 반응도 좋아서 오늘 방송하기에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여드름 관련해서 제가 서너 시간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시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토크쇼 많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